네, 저희가 뽑은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시동건 다크호스입니다. 지금부터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 전국에서요. 뜻밖의 존재감을 과시 중인 다크호스,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잘사니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먹고 살게 합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은 뭐가 잘사니즘입니까? 그리고요, 또 이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주 4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4일제까지 법제화한다면 그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 예. 김문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보통 이 국무위원이 야당 대표 정책을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좀 드문 거 아니에요? 드물죠.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던 국무위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정도가 떠오르는데 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만 그거에 대응을 했지 뭐가 선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야당을 비판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지금 노동계의 반대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본인이 그걸 중재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왜 야당 탓을 하는지 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주 4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민의를 대표하는 그 입법부의 대표 야당이 그 제1야당 대표가 이런 주 4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럼 본인이 숙고를 해야죠. 본인이 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가치 판단을 내려버리고 좀 더 숙고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국무위원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그 고용노동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조기 대선을 머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용찬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어제 이 부분을 짚기도 했는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랑 이거 주 4일제 추진 서로 앞뒤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오늘 이거 두 개 양립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희망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다음에 주 4일제를 또 어제 국회 연설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죠. 주 4일제를 하게 되면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도입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 4일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기업은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출은 지금 저조하죠. 내수는 부진하죠.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은 지금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 다시 말해서 경제 체질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에서 지금 주 4일제를 한다? 기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 기업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도 힘들어지고 고용도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구하는 두 가지 사항이 양립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실용주의, 성장 이러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깜빡이는 우클릭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실제 몸은 지금 좌회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깜빡이는 우클릭, 그리고 실제 운행은 좌회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통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두 정치인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잠룡 중에 선두로 달리고 있는 두 분입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두 분이요.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공통점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러게요. 두 분이 굉장히 이념 스펙트로 보면 극과 극에 있을 것 같은데 예. 뽑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문수 장관 경기지사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경기지사, 그러니까 3선은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국회의원도 했고 두 분 다 이제 경기지사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또 뭐 인권이나 노동을 강조해 왔고요. 예. 두 분이 또 걸어온 길만 따지면 굉장히 또 닮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 행보를 좀 보면 이 고 오유환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 MBC의 특별 근로감독을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 이것도 김문수 장관이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이에요. 사실 민주당에 왜 오유환나 씨 관련해가지고 예. 청문회 열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해오기도 했는데 일단 이 특별 근로감독이라는 것은 MBC의 자체 진상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 말했는데 지금 MBC 진상 조사에 유족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예. 부실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이 관련해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박용차 위원장, 예. 김 장관은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개헌 국면 전에는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상승세이지 않았습니까? 최근 한 TK 중진 의원이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역 행사를 갔는데 홍준표 시장 또 원희룡 지사 다 있는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 함성이 제일 컸다. 물론 뭐 개인의 사견이긴 합니다만 이거 동력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공감 능력 그리고 당당함 이 두 가지가 지금 김문수 장관의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국회 그 서영교 의원의 기립 사과 요구가 있을 때 예. 김문수 장관은 당당하게 꼿꼿하게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시리에 젖어 있는 우리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김문수의 당당함이 크나큰 희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감 능력인데요. 어젠가요?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예.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가장 높게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김문수 장관의 대답이 제일 좋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다. 예. 어찌 보면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김문수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제일 중요하다. 어찌 보면 네. 동문서답이지만 그러나 이게 보수층 유권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이었다. 예. 지금 우리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곧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기류가 지금 주된 정서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주된 정서에 가장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치훈 부회장. 그런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 장관 경선조차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혹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뭐 김문수 장관 이제 여권에 좀 상수입니까? 아니면은 뭐 탄핵 국면에서 반짝하는 카드입니까? 저희는 탄핵 국면에 반짝하는 카드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보수 지지층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뭐 탄핵은 안 될 것이다라든지 직무 복귀가 가장 좋은 것이라든지 하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조기 대선 그 시점으로 넘어갔을 경우 그때 보수 지지층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이길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적받는 것은 중도 확장성입니다. 결국 대선은 중도 확장 싸움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가장 적은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전국 이전에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짝 지금 높아지는 카드라고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